서울의 수고하셨 서울의 소리팀이에요. 선임 기자입니다. 가장 훌륭한 언론사 중에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요. 가장 훌륭한 언론사라고. 기자님. 네, 그래. 기자님 화이팅이요. 네, 그래. 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좀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봐도 호남을 빼면은 지사님이 좀 앞선다고 하는 지역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두 개월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좀 지지율 회복을 하실 수 있군요. 민심의 강은 흐르는 것이고 강물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종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정해질 것이고 그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파도가 높기도 하고 가끔씩 경랑이 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저변에서 신중하게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걸고 결정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작은 흐름들이나 경랑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대선 기획단이 곧 출범할 텐데 네. 경선 연치기뿐만 아니라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당이나 지도부가 논의를 할 텐데 좀 바라시거나 좀 아이디어를 내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에서 자꾸 흥행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국민의 절절한 삶의 현장과 국민들의 뜻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뭘 가르쳐서 모르는 상태를 깨우치게 한 다음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때 약장수들이,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이제는 품질과 신뢰로 당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앞으로 경선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원칙들 또 국민에게 한 약속들을 지켜가면서 가능한 방법이라면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또 국민들이 즐겁게 정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야당에서 소위 말하는 이준석 현상이라고 세대교체 열풍이 돌고 있는데 여당의 대권자로서 그거를 어떻게 민주당이 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국민들은 그에 따른다. 아주 더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때 국민들께서 정보도 부족할 그런 시기에는 실제로 정치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주도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적 의식 수준이나 판단력이 보통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은 그야말로 집단 지성체로 성장 발전한 단계이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현상 중에 일부가 촛불 혁명이었고 지금은 다시 야당의 대변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의당 우리 국민이 중심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또는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이 국리민복이 훼손되는 경우 국민들께서 과거 정치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 정치는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진실로 말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에 당이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거나 정강 정책에는
A라고 써놓고 실제 행동은 B로 하는 이런 구태들도 좀 많이 교정돼서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관철해내는 국민정당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그 변화는 야당의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바이고 다만 우리 자신도 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긴장하고 우리 국민의 뜻에 좀 더 예민하고 또 우리의 자세도 좀 더 겸허해져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면 뭐 다른 일에 또 출근하거나 뭐 기자체장을 시험으로 뽑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쏘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국민의 뜻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차이가 뭔지. 네, 제가 그 소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현상을 놓고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 정말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당선된 후에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자칫 극우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말로 경계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 공정, 실질적 형평을 위해서는 차별받거나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공평합니다. 형식적 평등이나 형식적 공평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빚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여성 할당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제도에 특정 성에 대해서 보호한다기보다는 다수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말자. 소수성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어느 한 성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정치에서 매우 배제되고 기회를 적게 가지는 현실이 있다면 당연히 정치에서 여성들이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소수자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공평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지역에 대한 또 지방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을 똑같은 효율을 가지더라도 균형 발전의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배려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걸 똑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해버리면 지금 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뭐 그 외에도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토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이 격화될 경우에는 하다못해 우리가 해외에서 빌리는 외채에 대한 이자도 비싸집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국내 주식이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 당합니다. 이런 경제적 손실이 현실적으로도 있고 또 더 길게 보면 갈등에 따른 긴장 고조에 따른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이해를 높이고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만도 사실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철진한 그 흡수통일주의를 말씀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적대감과 대결을 부추겨서 자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방식은 정말로 국가의 운명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 포퓰리즘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 적대적 감정과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그런 식의 정치는 좀 피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브리핑 네, 이 우리 오디오맨들께서 막 팔이 아파서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브리핑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힘들었겠어요. 수고하셨어요.